홈팀 크레모네스의 시작은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물론 경기 내용은 밀란이 압도했지만 슈팅 4개 중 2개가 골로 이어진 게 컸다. 바이시클 킥이 골로 연결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을 듯. 전체적으로 훌륭한 측면 전개는 승격팀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주었고 수비 집중력 역시 좋은 편. 특히 골리 오데로의 활약이 컸다. 다만 개막전의 이 골은 솔직히 운이 좋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공격의 완성도는 떨어진 편. 홈에서 다른 모습이 나와야 한다. 원정팀 사수올로는 홈 개막전에서 나폴리 상대로 선전도 아닌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차라리 이걸로 그친 게 다행일 정도. 역습 찬스에서 몇 번 기회를 만들긴 했지만 결정력도 좋지 않았고 만들어가는 과정도 어설펐다. 일단 중원의 압박을 회피하면 나름 경쟁력은 있을 듯. 하지만 수비 쪽에서 박스 근처에 파울이 많다는 점은 세트피스 위기를 자주 자초한다는 이야기다. 개막전에선 이스마엘 코네의 경고 누적 퇴장으로 후반이 상당히 힘들어졌는데 그러한 문제를 고쳐야 한다. 그런데 이런 팀이 4-3-3을 쓰는 건 조금 무리가 아닐까. 두 팀의 개막전 내용은 극과 극이었다. 특히 크레모네세는 귀중한 승점 3점을 올린 게 크다. 사수올로의 경우 페널티 아크북은 파울이 잦아 상대에게 세트피스 위기를 많이 자초하는 편이고 이는 이번 경기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듯. 거기에 코네의 부재로 인해 사수올로의 중원 역시 헐거워질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무승부가 될 것으로 본다. 홈팀 엘체가 원정에서 소중한 승점 1점을 따내는데 성공했다. 물론 팀 자책에 강하다기보다는 발레라를 중심으로 한 개인 기량 중심의 경기를 보여준 건 사실이지만 후반 뒷심이 상당히 좋고 압박에서의 회복력 역시 세군다에서 올라온 팀이라고 말하기 힘든 레벨이다. 다만 점유율 대비 효율이 낮은 문제를 이번에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일 듯. 같은 승격팀이라면 의외로 잡아내는 법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레반테의 역습을 조심해야 할 듯. 월정팀 레반테가 바르셀로나 상대로 보여준 역습 능력은 놀라울 정도였다. 특히 빅찬스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탁월할 정도. 중앙 침투와 스루 패스를 연계시킨 공격력은 주목할 가치가 있는 편. 일단 홈에서도 라인을 낮추고 블록 유지로 실점 억제를 노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직전 경기 마냥 중앙 침투를 통한 역습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정에선 홈과 다르게 공격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같은 승격팀이기 때문에 평소의 페이스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변수가 존재한다. 공교롭게도 상당히 빠르게 승격팀들끼리 맞붙게 되었다. 두 팀 모두 경기력은 기대 이상. 엘체는 양사이드 돌파가 좋은 반면 박스 접근이 약하고 레반테는 라인을 내린 수비는 뛰어나지만 공격 시 오프사이드가 많은 편이다. 상당히 막상막하에 가까울 듯. 상당한 접전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홈이라는 이점이 있다. 엘체의 승리를 본다. 홈팀 흐로닝어는 나름 자존심만은 살리는데 성공했다. 점유율은 낮아도 찬스 창출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었다는 건 이번 경기의 기대치를 늘려주는 부분일 듯.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력은 나쁘지 않은 편이고 그들의 강력한 무기 중 하나다. 다만 패스 미스가 많다는 건 언제든 빠른 역습을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 거기에 빌드업의 안정감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도 고질적인 문제다. 아약스 원정에서의 2골차 패배. 딱 전력대로의 결과가 나왔고 숫자대로의 결과가 나왔다. 홈이고 원정이고 간에 리그 초반에 보여주는 경기력은 가히 최악이라고 할 수 있을 듯. 특히 홈캄프의 부재는 그대로 공격력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아약스전에선 공격다운 공격도 거의 보여주지 못한 반면 박스 근처에 파울이 많다는 점은 언제든지 대량 실점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와도 같다. 현재 오른쪽이 꽤 헐겁다는 건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닐 것이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흐로닝어는 공격력이 나쁘지 않은 팀이다. 특히 후반전에 집중력이 좋다는 건 이번 경기에서 강점이 될 듯. 반면 헤라클레스는 주전 공격수인 홈캄프의 징계 아웃이 너무나 크다. 물론 흐로닝어는 패스 문제가 항상 존재하는 팀이긴 하나 헤라클레스는 그걸 이용할 재간이 없는 편. 흐로닝언이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영상이 이해가 안 되시거나 이외의 다른 경기 분석 및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포츠 배팅 정말 어렵습니다. 혼자서 하기 쉽지 않아요. 서로서로 좋은 건 공유하며 다같이 재밌고 건강하게 스포츠 배팅합시다. 홈팀 함부르크는 결국 골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소중한 승점 1점을 챙기는데 성공했다. 전체적으로 XG와 점유율 모두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 슈팅의 정확도 역시 떨어지는 편. 2골 정도 더 내줘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였지만 골리인 페르난데스의 활약이 워낙 좋았고 300의 수비 완성도도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4개의 오프사이드가 말해주듯이 공격의 완성도는 분데스리가 수준에는 부족한 편. 홈에선 2점을 가다듬어야 한다. 홈에서 2골 뒤지던 경기를 기어코 무승부. 장크트 파울리가 홈 경기에서 도르트문트 상대로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다. 후반 30분까지 13으로 뒤지고 있었지만
필립 마네의 퇴장 이후 순식간에 이골을 몰아치면서 동점을 만든 건 역시 무승부 전문가 장크트 파울리 다운 모습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 빅찬스의 횟수는 적었지만 XG 이상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점유율에서 도르트문트에게 밀리지 않았다는 건 주목해야 한다. 다만 패스의 정확도는 그다지 좋지 않았고 세컨볼을 계속 빼앗기고 있다는 건 좋은 소식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양팀 모두 개막전에서 의외의 한 방씩을 터트린 팀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홈과 원정이 바뀌었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포인트. 이번 경기는 함부르크의 왼쪽과 장크트 파울리의 오른쪽 대결이 꽤 불꽃 튀기는 대결이 될 수 있다. 헌데 세트피스 상황에선 함부르크가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편. 장크트 파울리의 직전 경기 무승부는 상대의 퇴장이라는 변수가 컸고 원정의 경기력은 좋지 않은 팀이다. 아마도 저득점 경기가 될 듯. 홈팀의 버프를 생각하면 함부르크의 승리를 보지만 무승부도 생각해야 한다. 홈팀 레체로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물론 승리가 최고이긴 하지만 열심히 잠근 상태에서 득점을 기대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닌 부분. 그래도 경기 중에서 제노아 상대로 꾸준히 측면에서 전개를 잘해주었고 박스 쪽까지 잘 침투하는 모습을 보여준 건 나름 긍정적이다. 그리고 수비 집중력은 상당히 칭찬받아야 할 듯. 이 부분을 홈까지 이어가느냐가 관건이다. 하지만 많은 크로스 횟수에도 불구하고 정작 생산력은 완벽히 꽝이었고 주포 크루스토비치의 이탈로 인해 득점력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원정팀 밀란의 시작은 이보다 더 나쁠 수 없었다. 점유율과 슈팅수에서 한참 우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레모네스의 골문 상대로 다득점을 하지 못한 건 크게 반성해야 하는 부분. 일단 전진 패스 성공률이 상당히 높다는 건 중원 장악력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번 경기도 2점에 승부를 걸 여지가 많은 편. 하지만 왼쪽 라인의 공격력이 하파엘 레앙의 부재로 인해 엄청나게 떨어져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24개의 슈팅 중 제대로 된 슈팅도 적었다는 건 고쳐야 할 부분. 특히 후반의 속도 저하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레체는 징글 맞을 정도로 사이드만 노리고 있고 밀란은 중원 장악이 포인트다. 일단 레체의 공중볼을 막는 게 관건이 될 듯. 전체적으로 공중전에서 밀람이 어느 정도 우위를 가지고 있긴 한데 밀란은 역시 레앙의 빈자리가 크긴 크다. 그러나 두 팀의 가장 큰 차이는 역시 골 결정력이다. 밀란이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르하브르 원정에서의 기분 좋은 승리. 전체적으로 밀리는 인상이 강한 경기였지만 XG 이상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1골차 승리를 거두었다. 전체적으로 미드필드 싸움에선 상당히 밀리는 양상이었고 점유율 역시 57대 43으로 좋지 않았던 게 현실. 철저하게 수비적으로 나간 게 주요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홈 경기에선 점유율에서 상당한 우위를 보여주었기에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편. 특히 측면을 장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결정력 문제가 이전 경기에서 어느 정도 해결된 건 반가운 소식일지도 모른다. 원정팀 브레스트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원정의 브레스트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되어버렸다는 점이 비밀. 툴루즈 원정에서의 브레스트는 열심히 두들겼지만 공격에 실속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덤으로 홈에서 문제가 된 수비 집중력 저하와 잦은 개인 실수는 원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는 점이 문제. 하프 스페이스는 잘 진입하고 있지만 정작 마무리는 되지 않고 있고 공수의 전환 스피드가 느린 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공중전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듯. 랑스와 브레스트는 홈과 원정 경기력에 편차가 있는 편이다. 특히 점유율 차이가 큰 편. 게다가 랑스는 브레스트 상대로 상대전적 우위에 심리적인 우위도 있다. 매치업의 핵심은 역시 랑스의 양사이드 돌파와 브레스트의 중원 장악일 듯. 하지만 브레스트가 과연 세트피스로 득점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다. 무엇보다 랑스는 은근히 늪축구로 상대를 몰아넣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랑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홈팀 발렌시아의 경기력이 현재 좋다고 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 원정에서 왼쪽을 적극적으로 파고든 건 좋았지만 그게 제대로 된 공격 볼륨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게 문제다. 그나마 홈에선 조금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고 점유율 싸움이 가능할 듯. 하지만 홈과 원정 모두 슈팅의 정확성과 골 결정력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 작년과 다른 부분이다. 전반에 승부를 볼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 전반기만 되면 미쳐 날뛰는 헤타페가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 개막전에 이어 2경기 연속 원정 승리를 거두었다는 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포인트. 특히 멀티골을 기록한 에드리언 리소의 활약은 놀라울 정도다. 전체적으로 점유율에선 절대적으로 밀리고 있고 패스 지표도 저조하고 파울도 많고 카드 캡터도 잘하고 있지만 카운터 패스에 이은 리소의 한방이 중하위권 팀들에게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거기에 500으로 다져진 수비력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 이번 경기 역시 이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발렌시아 입장에선 파해가 쉽지 않을 것이다. 발렌시아는 이번 경기에서 호세가야가 나오지 못한다. 즉, 왼쪽은 그냥 망했다는 것. 전반에 약하고 후반에 강한 특성이 이번 경기에서도 이어지느냐가 관건이다. 헤타페의 경우 정말 잘 막는 철퇴 축구가 이뤄지고 있는데 최근 카드가 많다는 변수가 있는 편. 결국 리소의 한 방이 터져주느냐가 헤타페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본다. 아마도 무승부가 될 것으로 본다.